제가 간단하게 이 전체를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일어서서 좀 일어서서 칠판을 쓰시면서 하는 게 이게 좋아요. 이제 그 성리학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그 리와 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음의 본체를 이 작용을 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가 리를 담고 있는데 성이라고 하면은 이 기가 담고 있는 리만을 가리켜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 정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퇴계하고 고봉 그 문제는 이게 정이라면은 이 정에 두 가지가 있는데 개념이 사단과 칠정이 있죠. 칠정이 있는데 이 퇴계는 사단을 리가 바라는 것이다. 칠정을 기발로 정의를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봉이 이제 이 일을 제기를 하기를 사단은 맹자에서 말입니다. 맹자에서 리가 장애를 받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거다. 성선설을 말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 리발이라는 건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고봉이. 근데 이 정이라는 거는 기발로만 이해할 수가 없다. 정은 뭐냐면 리와 기 합쳐져서 리 플러스 기지 기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사실은 내용이 그렇거든요. 우리 감정이라는 게 이성적인 감정도 있으니까 이성이 컨트롤을 하기도 하니까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기고봉은 칠정은 리 플러스 기지 기만으로 정의해서는 안 된다. 이게 고봉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퇴계가 이제 어떻게 반발을 하느냐 하면은 사단은 맹자에서 나오는 출전의 맥락이 이건 리발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건 이제 고봉 퇴계 다 이제 동의하는 거니까 문제가 될 게 없고. 근데 칠정은 예기 예운편이나 앞에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천의 호학론에서 칠정은 단속해야 될 대상이다. 이 칠정이라는 건 단속해야 될 대상으로 말했다는 거죠. 우리 감정이 자꾸 이렇게 잘못되기 쉬우니까 컨트롤을 하고 단속해야 될 대상으로 말했기 때문에 칠정은 이거는 개념이 기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고봉의 앞편지에서 이거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퇴계, 리발, 기발을 다 인정한다. 그럴 수 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고봉이 이제 최후로 지금 이 일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은 중용에 보면은 희노애락지 미발을 위지 중이요. 발이 개중절을 위지 환이 중야자는 천하지 대본야오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야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 희노애락이 일어나서 희노애락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는 본성의 상태인 중이고 일어나서 그게 모든 경우에 다 맞는 거는 뭡니까? 환은 달도다. 그러면은 그것도 희노애락 감정 아닙니까? 근데 감정이 모두 바라면 다 절도에 맞다. 바라면 절도에 맞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바라면 다 절도에 맞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이 바라면 다 절도에 맞거든요. 그런 감정을 기발이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 고봉이 그걸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칠정 문제는 이 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기 예운, 정이천의 호학론 나오는 출전마다 개념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단 칠정을 리발 기발로 정의한 거는 이 개념상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고봉이 이제 인정을 하는데 지금 최후로 문제를 삼는 게 중용에 나오는 정은 기발로 정의할 수 없지 않느냐. 이제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용에서 발하는 그거는 뭘로 할 수 없다고?
예, 그 기발로 정의할 수가 없다. 기발로 정의할 수 없다. 예. 이제 그 천하지 달도라는 거는 달이라는 거는 공통되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이 감정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두루 통하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를 사랑하라 이 말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발이라면은 기라는 건 원칙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달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이제 부모를 사랑할 때는 부모를 사랑하고 지금 기고봉이 그 발이 개중절 할 때에 그 바라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발일 수가 없고 리기가 같이 있다. 그거는 리다? 그거는 사단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사단과 다를 바 없다. 그럼 그게 리발이다. 이건 퇴계는 이제 그 중용의 그 감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기가 아무런 장애를 그 주지 않아 가지고 리에 장애를 주지 않는 것일 뿐이다. 여전히 기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여기 뭐 이제 읽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예. 얘기하겠습니다. 462페이지 끝에서 둘째 줄 중간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연이 칠정지 발이 중절자적 여사단 초불 이하니 개 칠정은 수 소극이나 이리고 자제 기중하니 기 발이 중절자는 내 천명지 성의 본연지 체니 즉 기가위시 기지발이 이어 사단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연이 그러나 칠정지 발이 중절자적 칠정이 발하여 절도에 맞는 것은 이게 이제 방금 얘기한 중용에 나오는 그 감정이죠. 여 사단 초불 이하니 사단과 애초에 다를 바가 없으니 개 칠정은 수 속직이나 대개 칠정은 비록 소극이나 기에 속하지만은 이 리고 자제 기중하니 리가 진실로 말할 것도 없이 절로 그 가운데에 있으니 지난 시간에 이제 뭐 그 사람이 말을 타고 하는 비유를 얘기했었죠. 이게 뭐 사단이라 하든 칠정이라 하든 리와 기가 다 있는 거는 다 있는데 이제 가리켜 말한 것만 다를 뿐이죠. 기 발이 중절자는 발하여 절도에 맞는 것은 내 천명지성의 본연지 체니 바로 천명지성 중용의 천명지위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의 본래 그러한 본체이니 이 말은 그 정은 본체가 아니고 용인데 이건 말을 이렇게 썼어도 천명지성의 본연지체가 그대로 나온 것이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대로 말한 것이니 이런 뜻이에요. 기가위시 기지발이 이어 사단냐 어찌 이것이 기가 발한 것으로 사단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 이제 주에 있는 것도 이제 고봉이 말한 겁니다. 요게 이제 그 퇴계 고봉 사칠 논변에서 고봉이 문제를 제기한 게 바로 여기 작은 주에 들어있는 거고 나중에 퇴계가 이거 일정 부분 수용한 게 이겁니다. 사실은 그 사칠 논변의 이게 핵심이라고 마지막 논쟁의 핵심이고 이거를 퇴계가 수용하고 고봉이 사단 리지발 기지발을 수용하는 걸로 사실은 저는 논변이 끝났다고 이렇게 봅니다. 레서의 위 맹자지히 순지로 공자지 에이어 락은 시 기지 순리발하야 무 1호 유해와 그 가규 소종래 등어는 개각 미안하니 개 발개 중절을 위지하니 이 화는 즉 소위 달도야라. 약 과열했을 즉 달도를 역가위시 기지 발호하. 이건 지금 이제 이렇게 줄을 달아놨어도 이거는 지금 고봉이 지금 퇴계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주로 달아가지고 보내오신 편지에 레서에 이러시기를 위 맹자가 기뻐한 것과 이건 다 맹자 그 악정자가 이제 정치를 한다니까 맹자가 기뻐했던 게 있습니다. 순진호. 순이 이제 사흉을 쫓아낸 거. 이게 순진호고. 공자지 애열악.
이거는 이제 얘기 당국에 나오는 겁니다. 안현이 죽고 나서 대상 때, 이 대상은 이제 상이 끝날 때거든요. 대상 때 제사 지냈던 이제 고기를 가지고 오니까 공자가 말이 나가서 뭡니까 악기로 검은고를 한번 타고 돌아서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슬퍼하되 슬픔을 또 푸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대상이 되면 상이 끝나니까 슬퍼할 때 슬퍼하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거 다 출전이 있는 건데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는 시 기지 순리 발하여 이는 기가 리에 순응하여 발해서 무 1호 유에 트럭만한 장애도 없는 것이라고 한 것과 이거 다 이제 퇴계 말이죠. 가규 소종례 등어는 사당과 칠정이 저마다 소종례가 있다고 한 등의 말은 개강미안하니 대개 온당치 못함을 알겠으니 한문에는 각자가 별 큰 뜻이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말 같으면은 뭐 각자를 쓸 필요가 별로 없는 자리죠. 부 발계 중절을 위지하니 중용에서 발하여 모든 경우에 이 모두가 아니고 이건 이걸 아주 잘못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자는 이걸 모든 경우에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감정을 일으키는 게 모두 절도에 맞다. 뭡니까? 공자 종심소욕 불유구처럼 주자도 처음에 그렇게 봤다가 그건 성인의 경지거든요. 내 감정을 일으키는 게 모두 맞다. 이게 아니고 내 감정 중에서 그게 일어나면은 모든 경우에 다 맞는 거. 나도 맞고 저 아프리카 사람도 맞고 말이지. 저 다 이렇게 맞는 걸 발계 중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하여 감정이 발하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했으니 화가 바로 이른바 달도이다. 달도라는 건 온 세상 사람들이 공통된 도다. 적용될 수 있는 도다. 이런 얘기거든요. 약 과열했을즉 만약 과연 당신 보내오신 편지의 말씀대로라면 달도를 역가위시 기지발호와 달도를 기가 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고봉이 퇴계한테 제시한 거고 퇴계가 이거는 받아들였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심통성정 중도에 보면은 중도가 이걸 바탕으로 그려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중간에 미안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미안하다는 게 아니고 미안이라는 게 타당치 못하다. 그러니까 미안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전에 당신이 편제다 이러이러한 말을 개구라를 했는데 이게 타당치 못하다. 이러고서 이게 반박하는 거예요. 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결국 거기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달도라는 것도 기지발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냐고 반발을 일으키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중용에 나오는 그 발의계 중절의 그것은 결국 순수한 기지발로만 볼 수가 없다. 지금 논의가 그렇게 된 거죠. 예, 빨리 갑시다. 차후 불갑을 잘려라. 이 점을 또 알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앞에 아까 시작하기 바로 앞에도 불갑을 찰려라 또 차후 불갑을 찰려라 두 개를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에 불갑을 찰려라 이건 알지 못해서는 안 된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당과 칠정을 개념을 나누어서 봐야 된다는 것도 알지 못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지만은 보통 감정이 말입니다. 인간의 정이 본 모습은 다 이렇게 달도가 될 수 있다는 이 점도 알지 못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개를 이제 다 알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퇴계는 뒤에 걸 소홀히 했다. 당신은 뒷부분을 지금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고봉이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주자상활론 천지지 성적 전지리언하고 논기질지 성적 이리어 기로 자비 언지라 하니 자정 리발 기발지 논냐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주자께서 말씀하기를 천지의 성을 말할 경우에는 오로지 리만 가리켜 말하고 기질지 성을 논할 경우에는 리와 기를 섞어서 말한다라고 하였으니 그런데 이제 이 기질지 성이라는 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바로 뒤에 이제 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기질지성이라는 건 원래 장횡거가 말한 거지 그 전에는 기질지성이라는 말 자체는 없는 겁니다.
그 논어에 뭐 성상원야와 섭상건자라고 할 때 그런 이제 개념이 기질지성과 조금 가까운 개념이 있긴 해도 기질지성이라는 말은 장행거가 한 말인데 이거는 저기 칠정하고 경우가 다른 게 조금 말입니다. 뭐냐면 기질지성이라는 거는 기질이 성이 아니라 기질에 제약된 상태의 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질지성이라고 할 때 요 성은 말입니다. 앞에 천지지성, 본연지성의 성과 똑같은 거예요. 본연지성이 기질에 제약된 상태를 편의상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연지성, 기질지성 이렇게 나누고 4단 7정으로 나누는 게 얼핏 보면 경우는 비슷하니까 그렇게 경우는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엄밀히 나누면은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되게는 장행거가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성이란 말이죠. 성. 예, 성이라는 게 이 심이라는 전체적 개념과 달라서 성이라는 건 보통 성리학자들은 인간의 심 중에서 가장 도덕적인 부분을 말하는데 다시 성이라는 게 이 성이란 글자 예를 들면 기질지성을 성자를 안 썼으면 이게 문제가 깨끗해지는데 장행거가 인간의 성이라는 걸 천지지성, 기질지성으로 말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말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난 다르게 보는 게 장행거는 사실 기질지성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인간의 성이라는 것 자체를 이 성이라는 걸 그렇게 도덕적인 코어로 본 사람이 아니야. 장행거 전체 철학에서는 이건 심 전체를 말하고 사실은 기질지성은 칠정 같은 거 얘기를 한 거거든. 사실은 장행거는. 근데 성이란 글자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 퇴계도 천지지성과 인간의 본성에도 이미 우리 유학의 대유학자들이 천지지성과 기질지성을 나눴는데 왜 감정에서도 왜 이렇게 4단 7정을 그러니까 리기는 못 나누냐 이런 논리를 피는 게 나는 퇴계가 이게 엉터리다 그거야 나는. 하여튼 이게 중국 철학을 제대로 못 이해해서 이거 한 얘기들이다 이거 나는 이 성이란 개념에 대한 근원적인 오해가 있다는 거야 나는. 근데 이거는 뭐 딴 얘기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본연지성이 있다 이 얘기를 안 하면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말입니다 성인이 될 수가 없죠. 사람 마음속에 마음속에 기질지성, 본연지성 두 개가 말입니다 성으로 존재한다 하면은 사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봤자 항상 도루묵이니까 조금 가다가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그죠. 본연지성을 얘기하는 거는 사람은 노력하면 완전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성인이 될 수 있다. 뭐 기독교 같으면 뭐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근데 기질지성을 말하고 본연지성만 얘기를 해버리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질성을 말해야 우리가 이제 맹자가 말하는 변화 기질하는 공부, 우리 타고난 한계를 극복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논리적인 이제 근거가 되니까 기질지성을 편의상 말했다 이런 지금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말한 건 뭐냐면 성을 말한다면 그 성에 있어서 지금 기질이나 천지지성 본연지성인 천지지성은 본연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 그러한 성이라고 해서 아주 도덕적인 순수한 지금 그걸 말하는 건데 성을 말해서 성을 천지지성과 기질적으로 나눈다면 그럼 같은 성이 아니다 이거야. 이게 같은 성이지 않냐. 그럼 같은 성이라면은 이 논의가 지금 이 성에 대한 논의가 4단 7정에 대한 논의랑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경우는 같은데 이제 뒤에도 설명이 나오니까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논쟁하는 걸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게 너무 좀 미묘한 문제가 돼서 이게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좀 피합시다. 예, 빨리 갑시다. 차정 리발 기발지 논야라. 이것이 바로 리발 기발의 논이다. 대성은 정인 자의하야 이위 시 리지 발자는 전지리언하고 시 기지 발자는 이 리역이 자비 언지자가 무심애리 불몽찰납하니 문에 하의가 불착이 여냐.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일찍이 이 말을 인용하여 방금 주자가 한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거죠. 시리지발자 이는 리가 발한 것이라고 한 것은 오로지 리만 가리켜 말한 것이고
이는 기가 발한 것이라고 하는 것, 칠정 경우를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리와 기를 섞어서 말한 것이라고 제가 했던 것이 무심엘이 그다지 이치에 문제될 것이 없는데 불몽찰납 이것을 살펴서 받아들임을 입지 못했다. 이 말은 받아들여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퇴계가 받아들여 주지 않았으니 문의 하의 불착이었냐? 하의 말을 놓는 것이 이 말이죠. 말을 놓는 것이 말은 내가 말 글자 구사한 것이 어느 구사한 것이 딱 들어맞지 않아서 불착 들어맞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내 뜻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말할 때 표현이 좀 잘못됐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변 소위 정지유 사단 칠정지 분이 유 성지유 본성 기품지 이자가 여 비견으로 사불연을 미지기 하이 불찰하야 이위 본동이 추이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변 보내오신 변론에서 말씀하신 바 정의 사단 칠정의 구분이 있는 것이 성의 본성 기품의 다름이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한 것이 여기 이제 퇴계는 말입니다. 이게 개념 자체는 좀 다르지만 대체로 정의 본연지성 기질지성이 있듯이 본성에는 성의 그 정에도 사단 칠정의 구분이 있을 수 있다. 범범하게 같다 이런 얘기인데 고봉은 이제 그게 똑같은 건데 왜 말을 그렇게 해놓고 내 생각과는 자꾸 다르다고 하십니까 이 얘기죠. 제 생각과 여 비견으로 사불연을 다를 바가 없을 듯한데 미지기 하이 불찰하야 이위 본동이 추이야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제 뜻을 살펴주지 않으시고 본동이 추이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용은 같고 취지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용은 같고 취지는 다르다고 하십니까? 이제 퇴계가 고봉한테 얘기를 할 때 퇴계와 고봉 간의 견해 차이를 내용이 같고 서로 견해가 본래 다를 바가 없는 게 있고 내용은 같고 취지는 다른 경우가 있고 또 견해가 달라서 끝내 서로 아예 서로 합치될 수 없는 게 있다. 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나누어서 얘기하면서 요 부분은 내용은 같고 취지만 다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단을 사단이라고 칠정을 칠정이라고 한 그 경우하고 본연지성, 기질지성이라고 한 경우는 그 개념을 쓴 게 다르다는 거죠. 그 사단 칠정은 뭐냐면 한쪽은 사단은 이쪽으로 리발적인 측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개념을 사단 정의를 한 거고 칠정은 얘기, 예언이나 이런 데서 다 단속해야 돼. 기쪽의 감정의 기쪽의 측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개념 정의고 말이죠. 근데 기질지성, 본연지성이라고 할 때 기질지성의 성자는 본연지성의 성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슷하지만은 다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의 사단과 칠정의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의 사단과 칠정의 그러니까 감정에도 그 사단과 같은 아주 순수한 도덕적인 감정이 있고 칠정과 같은 문제가 되는 게 있다라고 해서 구분을 이제 퇴계는 하려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를 성에서 있어서조차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있다고 과거 유자들이 중국에서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 논리에 의해서 이 정에도 사단과 칠정의 구분이 있다는 논리를 왜 네가 못 받아들이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기고봉이 나도 그 선생님이 말한 거랑 다를 게 없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시다. 예. 부소위 기질지성은 이 리역이 자비 언지자는 개의 본연지성이 타제 기질지 중고로 위 자비 언지나 연이나
기지일지 성지 선자는 내 본연지 성이니 비별유 일성자라. 요게 이제 고봉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대저 이른바 기지일지 성은 리와 기를 섞어서 말한 것이라고 한 것은 주자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대개 본연지성은 기질 가운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 쓰이자는 이제 고로 고자와 호응하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이 쓰이자와 고로 고자가 이제 구별이 잘 안 되는데 본연지성이 기질 가운데 떨어져 있음으로써 그러므로 이제 원래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는 이 쓰이자와 고로 고자를 그냥 뭉쳐서 그냥 합쳐서 뭐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는데, 예. 본연지성이 기질 가운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비언지 리와 기를 섞어서 말한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념이 말입니다. 기질지성은 이거는 기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는 거죠. 기 속에 리가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칠정처럼 기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퇴계 생각이고 참. 고봉은 기질지성이 리와 기가 합한 것이기 때문에 칠정도 리와 기가 합한 것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빨리 갑시다. 예. 전체적으로 얘기해. 그러나 기질지성 중에서 선한 것은 바로 본연지성이니 따로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성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적 비설위 칠정지 발의중절자가 여 사단 동실이 이명 운자는 의영 미해의 리아라. 그렇다면 나의 설에서 말한 칠정이 발하여 절도에 맞는 것은 사단과 내용은 같고 명칭만 다르다고 한 것이 아마도 이치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않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고봉이 끝까지 자기 논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기질지 성 가운데 선한 것이 바로 본연지 성이고 또 일성이 또 따로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칠정 중에서 인간의 감정 중에서 제대로 발현해서 절도에 맞으면은 그것은 사단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동실이 인형이다. 해서 결국 최초에 전번 시간에 읽었던 결국 사단이라는 게 칠정의 조화체지 무슨 사단이라는 게 별거냐라는 입장을 끝끝내 여기서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예, 예. 그 다음 갑시다. 제의 사단 칠정 리기지 변을 불능 단치 명백고로 기설이 파의여 일편이 사기지 간에 역 불능 무실이라 금감 차리 논지하야 앙품 비회은 하노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의 다만 사단과 칠정이 리냐 기냐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불능단치 아까 토를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사단 칠정 리기지 변해야 되는데 불능단치 분명고로 단치는 요즘 말로 판단한다고 해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판단하는 것이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설이 거설이 제 주장이 말입니다. 고봉의 주장이죠. 파의여 일편 매우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 말입니다. 일편 한쪽으로 의는 기운다 이런 뜻이니까 한쪽으로 좀 치우쳤고 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은 퇴계는 이제 구분하는데 자꾸 합쳐보는 쪽으로 자기를 너무 쏠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단과 칠정을 하나로 뭉쳐서 보는데 사기지간에 역불능무실이라 말하는 사이에 이 사기라는 건 말투입니다. 그냥 어투. 말하는 가운데 또한 잘못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금감 차리 논지하여 그래서 지금 감이 다 모아 뭉뚱거려 논하여 앞에서 이제 다 뭉뚱거려서 논한 겁니다. 앙품 비회은 하노라 우러러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비회라는 건 비는 옳다 그러다를 판정하는 게 비거든요. 비회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기타 억구지 미당자는 건불과 일일 부석하여 이기 전착하니 여기 대자 기동적 기소자 무사의 강힐이 종귀의 필동야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타 말투가 말이 온당치 못한 것은 건불과 일일 분석하여 지금 일일이 다 분석해서 이기 전착은 상대방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일일이 다 가르쳐 주기를 바랄 수 없으니 또한 큰 것이 이미 대체가 서로 견해가 갖고 보면은 그 작은 것은 강힐이 종귀의 필동 억지로 따져서 끝내 같은 대로 돌아가기를 기다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체가 서로 통했으면은 작은 문제는 서로 억지로 따져가지고 다 뭐 맞게 할 건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글 뭡니까? 명사 회유가 행심이라 삼가 바라건대 분명히 회답을 내려주시면은 매우 고맙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뒷말은 그냥 그 윗분한테 좋게 그냥 잘 봐주십시오. 우리 큰 건 합쳤으니까 이제 더 이상 자들구레한 거 가지고 강의하지 맙시다. 그런데 결국은 사단 칠정 이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칠정지 발 중에서 발의계중절한 것이 사단이다. 그러니까 이 어떠한 칠정과 사단이 그 분리되어서 리발 기발이라고 하는 그렇게 그 어떠한 편향된 논리로 보기 힘들다고 말한 나는 이 사람의 그 기고봉의 입장은 이 마지막 편지에 있어서까지 포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469페이지 요 뒤에도 총론이라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원래 그것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못 하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469페이지 그 첫 번째 줄 중간부터 보면은 이게 이제 고봉이 퇴계의 그 사단 칠정을 리발 기발로 나누어 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개 칠정 사단지설은 각시 발명 이러하니 공불가 곤합위 일설이니 차역 불가불지하라. 대개 사단 칠정의 설은 사단과 칠정이 각각 한 가지 뜻을 밝히고 있으니 사단은 사단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사단이 밝히는 게 있고 칠정이 밝히는 게 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다르니 말입니다. 공불과 곤합이 일설이니 아마도 이걸 사단과 칠정을 뭉뚱거려 가지고 하나로 말해서는 안 될 듯하니 이 점을 알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거는 말뿐이지 내용은 변화가 없다고 좌우지간. 예.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단 칠정론이라는 것을 대강 아실 텐데 하여튼 기고봉의 입장은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감정이라는 것을 아까 달도라는 말도 중용의 천하제 달도라고 하는 말도 뭐냐면은 그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대본이지만 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감정을 발해서 절도에 맞을 때 조화라는 말을 쓴다고 그럴 때 화라는 것이 달도라는 것을 지금 여기 이상하 선생은 주자학에 근거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그렇죠. 그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길이다. 달도라는 말을. 그건 누구든지 당연한 길이다. 그런데 그걸 팩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이상한 선생님이 대강 말씀하실 때 그런 감정은 발현되는 대로 다 맞는 거니까 본질부터 그거는 제대로 선한 거 아니냐 이랬는데 나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게 중용 원문의 달도라는 것은 주자가 잘못 해석한 거고 뭐냐면 그것은 달성되어야만 하는 졸렌의 도다. 그러니까 달도란 말은 something to achieve. 우리 인생에서 achieve 해야 될 것이 어떻게 조화라는 게 인간의 조화라는 게 팩트냐 말이야. 인간의
인간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조화롭게 산다는 거, 마누라하고도 조화롭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건 평생 노력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 달도라는 건 달성되어야 할 길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 논의가 전혀 다른 맥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중국 고전에 대한 이해 방식이 나는 상당히 편협하다. 우선 이걸 나는 항상 느끼고, 그러나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중국 고전을 바라보는 것 같은 자유롭고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없었고, 그 퇴계와 이 두 분이 다 그 주작이라는 대전제를 놓고 배워가는 입장이므로 그 두 사람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나, 기고봉은 결코 퇴계가 말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결국 퇴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결국은 존천리 거인욕이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인욕을 누르고 천리를 존할 수 있느냐. 결국은 그런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자 하는 열망. 결국 우리 조선 왕조가 들어와서 그 뭐 사구파, 훈구파, 살인 싸우는 거 보면 이 자식들 개판이란 말이야. 지금 여태까지 내려오는 게. 예? 지금 명종, 선조, 이정훈은 지금 대윤, 소윤 싸움, 쌈박질하고, 그러니까 왜 태계가 그 사람이 따끔한 그 벼슬을 주는데 물러나려고 그랬겠어요? 가보면은 개판이거든. 그러니까 꼴 보기 싫다는 거야. 나는 내 학문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 사람은 인간에게 본원적인 어떤 도덕적 코아를 줘야 된다고 하는 어떤 열렬한 사명감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기고봉은 어떠한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쭉 얘기를 한 거는 기고봉은 뭔가 더 플렉시블한 인간의 현재적인 모습을 놓고, 우리 희로애락으로 울고 불고 이런 인간을 놓고 그 인간들 사이에서의 조화를 달성해가는 노력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닌가라는 입장 같은데, 이러한 양자의 입장을 놓고 이것의 어떤 사상사적 배경이 무엇인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여기 좋은 말을 할 사람이 한 사람 와 있어. 이리 와봐. 저 김현이라고 제 제자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조선 왕조 CD롬을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 조선 왕조실록의 전체 그 프로그램을 만든 분이라고. 저 김현 군이 지금 그 중앙연구원의 교수로 있습니다만은 거의 나는 우리 사상사에, 한국 사상사에 매우 중요한 그 맥을 파악하고 있는 저희 제자이기 때문에. 네, 오늘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 오후에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런 좋은 기회, 또 마지막 시간이라고 해서 와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에도 정말 두 분 선생님께서 그 소중한 지식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그 문제, 이 사단 칠정론의 그 두 사람의 입장의 차이가 그 사상사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어서 그 대답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본 바가 아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그 선생님은 사실 예전부터 이 고봉 좋아하셨어요. 워낙이 이 기철학 이 전공이시고, 그 어떤 기의 생동감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쪽에 관심을 두셔서 그 퇴계가 지금 빠져들어가는 리의 세계를 계속 탐구를 하시면서 그 당신의 그 기의 세계하고 이제 어떻게 이 서로 만나게 할까 하는 고민을 아직까지 치열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 퇴계가 퇴계인 이유, 그리고 그렇게 우리 사랑을 받는 이유, 모두가 이 우리 국민들이 1,000원짜리 지폐에다가 찍어서 매일같이 이제 품 안에 갖고 다니는 이유, 그거는 사실은 그 이유를 찾는다면 그건 퇴계라고 하는 인간 전체에서 찾아야 되겠죠. 어떤 퇴계, 어떤 이론 뭐 하나에서보다도.
하지만 그걸 다 이해하고 다 말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어디서 찾아야 되겠느냐, 질문을 그렇게 좁혀 간다면은 역시 우리는 이 사단 칠정론을 말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단 칠정론 자체가 어떤 아주 특별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퇴계의 사단 칠정론이 이기허벌설은 퇴계의 삶을 그대로 잘 대변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고 퇴계를 대변할 수 있는 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냐? 리도 바라고 기도 바란다는 얘기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엉터리예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봉이 지적했죠. 말 안 된다고. 그렇지만은 퇴계가 퇴계인 이유, 그리고 퇴계가 사상사적으로 그렇게 위대한 이유는 그 말 안 되는 걸 주장하고 그걸 믿고 그걸 실천해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길래 도대체 말이 안 되는가? 고봉이 제기한 물음이요. 선생님은 지금 사단은 리가 바라고 칠정은 기에서 바란다고 했는데 사단 리에서 바란다는 거 그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칠정도 리에서 바란다고 해야지요. 선생님은 칠정은 기에서 바란다고 했는데 뭐 그거 좀 의심스럽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러면은 사단도 기에서 바란다고 해야지요. 이런 논리일 겁니다. 고봉의 질문은. 그 말은 사단 리지발이라고 했을 때와 칠정 기지발이라고 했을 때 발의 의미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 사단이 리에서 발한다고 하는 것은 그 근원을 리에 두고 있다는 의미가 강한 것이고, 그리고 칠정이 기에서 발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감정 발현의 동력을 기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하는 얘기인데, 똑같이 발이라는 말을 사단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칠정 쓸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뭐 어폐가 있지 않느냐, 그거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계는 그러한 논리적인 문제 제기를 100%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입장을 고집을 했죠. 사단과 칠정을 나누고 리와 기에 분석시킨다는 것. 그러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퇴계같이 공부 열심히 하고 주자학을 꿰뚫어 알고 있는 사람이 왜 그런 입장을 버리지 않았을까?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이 그 이전에 선생님 특히 잘 알고 계시는 그 한대 유학의 연장선상에서 그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그것을 새로운 어떤 시대적인 이 요청에 맞추기 위해서 나온 그 사조라고 학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한대 유학의 긍정적인 부정적인 유산을 그대로 성리학이 안고서 그것을 더 발전시켰다는 거죠. 한대 유학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모든 세상을 기로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 기는 항상 상대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변이 되죠. 그 음이 있고 양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그리고 인간에게는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모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같이 존재하는 것, 그것이 자연이고, 그리고 그 자체가 뭐는 좋고 뭐는 나쁘다 가치 판단을 하기 전에 이렇게 서로 대칭해서 균형을 이루면서 상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자연의 모습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어떤 인사의 원리도 거기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기적인 세계에서는 이 인간 세계의 도덕적인 것, 비도덕적인 것, 이러한 것들이 서로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그중 어떠한 것이 강렬하게 추구되고 어떠한 것은 배제되고 하는 이러한 이 가치가 두드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리학은 성리학은 바로 그러한 자연을 설명함에 있어서 한대 유학의 기적인 세계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더 발전시켰습니다. 즉 한대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기로서 설명을 했지만 성리학에서는 그 배후에 그 모든 것의 원리가 되면서 또한 어떤 도덕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천명함으로 해가지고 인간 도덕성의 근원을 어떤 우주의 근원적인 존재로 높였죠. 하지만 그러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대 유학의 유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그 리가 그 기의 이면에 있는 그 절대적인 존재 리가 그 기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다. 지고지순한 원리이지만 그냥 원리로서 존재하고, 그리고 현실 세계는 여전히 그 기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사고에 사실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리학이 그 점에서 그렇게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 리가 이 기를 지배해가지고 막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모든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을 리가 져야 될 거예요. 사실 그러한 절대적인 이 절대자를 상정한 기독교에서는 똑같은 그러한 문제를 늘 제공받습니다. 하느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선하신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일. 착한 사람이 이런 고통을 받는 일이 왜 일어나는가. 끊임없이 그런 도전을 받죠. 리도 역시 그런 도전을 받았을 텐데 실은 바로 그것을 의식해서였는지 이 주자학에서는 리에게 그러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힘을 전부 다 배제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자연은 어떤 그 지고지순한 도덕의 원리가 이 자연 속에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이 인간 내면에 인간의 본성으로 들어왔다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실제적인 주제력이 돼가지고 의연하게 어느 순간에도 스스로 그 도덕성을 드러낼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그것은 내면의 본성으로만 있을 뿐이지 인간의 현실은 기의 지배를 받고 내가 타고난 기질이 별 볼 일 없으면은 아무리 내 마음속에 좋은 리가 있어도 그냥 그 좀 부족한 그 기질의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상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성리학이 어디론가 나가려고 했지만 아직 과거에 이 지고 있는 짐이 있어서 그걸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더 치고서 완전히 그 굴레를 벗어나가지고 언제든지 인간이 내면에 자기 본성, 자기 내면 도덕성을 마음대로 드러낼 수 있어라고 얘기하게 나간 거는 중국에 있어서도 양명학까지 와서입니다. 퇴계는 바로 이 성리학에 있어서의 그 2% 부족한 점. 내면에 인간 내면에 도덕적 본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왜 그것이 인간의 몸이 기질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질이 한계에 늘 얽매여서 거기에 속박돼서 살아가는데 내 내면에 있는 이 도의심이 왜 그거를 팍 치고 나가지 못하나? 왜 그렇게 믿을 수 없나? 그런 열망이 있었던 거죠. 특히 그것은 되게 개인의 열망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성리학적인 그 가치 기반 위에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의리를 지향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배들이 목숨을 잃었던 나라고 그런 점에서 그 도덕과 의리에 대한 그러한 강렬한 열망을 품은 퇴계라고 하는 사람이 성리학의 이론 속에서 봤을 때 내가 기에 속박돼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에 그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그 도의심을 이거를 그냥 팍 드러내가지고서 그것이 주인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상이 그려져야 되지 않나. 그것은 바로 리와 기의 세계를 그러한 의식 속에서 은연중에 퇴계는 분리시켰던 거고 리기를 섞지 않고 리가 스스로 주제가 돼서 예컨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도의심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리의 발현의 가능성이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싶었고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고봉과 이 퇴계는 사단이 리의 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 의견을 달리하지 않았어요. 흔히 조금 이제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오해는 이제 율곡 때문에 빚어졌어요. 그런데 그 칠정을 말함에 있어서 그 퇴계는 칠정은 기지발이라 그랬고 고봉은 칠정은 그거는 리기가 같이 발현하는 걸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붙여놓고 보게 되면 어떻게 얘기가 달라지냐면은 앞에서 사단은 리지발 이건 똑같이 인정한다고 치지만 칠정을 리기의 합으로 리기가 같이 발현하는 거로 인정을 하고 칠정은 이렇게 기로 돌리는 그 입장하고 놓고 봤을 때 그 전자에 부여하는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고봉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과 칠정은 다 같이 기의 작용에 의해서 리의 원리를 따라서 발현하는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만은 지금 퇴계는 이것을 칠정과 사단의 발현을 이러한 식으로 명제로 분리함에 따라서 사단은 순수하게 리에서부터 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걸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더 세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인간의 감정에 있어서 아무리 내가 기의 질곡 속에서 기의 속박을 받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의연한 나의 도의심이 언제든지 그것을 해치고 나와서 나를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믿음이 그의 신앙이 이런 그의 사단 칠정론이라고 하는 명제 속에 반영이 돼 있고 이것은 바로 그냥 말 한마디에 담긴 이론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그러한 가치를 지향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 속에 들어갈 수 있었고 고봉이 제기했듯이 이것이 주자학의 기본적인 이론 틀에서 조금 어긋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주자학에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고심 속에서 고봉하고 그렇게 오랜 논란을 세심하게 해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김현 교수의 말은 상당히 감동적이잖아요. 무슨 얘기냐, 왜 감동적이냐 하면은 우리 둘이서 얘기하는 것을 종합해 가면서 나하고 이상한 선생이나 또 정수열 선생하고 나하고 얘기한 입장들을 종합해 가면서 왜 태계가 사실 그 근원적으로 지금 리발이라는 말은 우리 성리학에서는 뭐 주자 어류에서 얘기했던 말든 그런 건 문제가 안 되고 기본적으로 그 리가 자기가 기발하는 스타일로 발이라는 글자를 써서 발한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하나님이 내 앞에서 그냥 도깨비처럼 걸어간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태계가 리발을 그 주장해야만 했는가 하는 그 역설에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발의 해석을 달리 했고 그러면서 기발의 어떠한 국한성을 타파하는 인간을 보려고 했다는데 이태계라는 사람의 위대성이고 주자학이 조선에서 한 발짝 더 뛰어간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우리가 주자학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예? 일본에도 주자학 없고 중국에도 없어 주자학이 중국에 어느 주자학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엄연히 오늘날까지도 주자학이 엄존합니다. 그거는 세계 덕분이죠. 왜? 우리 사회가 그래도 난 올해 우리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면서 우리 민족의 진로를 잡아갈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한국 민족에게 어떠한 도덕적 신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태계가 지향했던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굉장히 소중한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거를 지금 김현 교수가 굉장히 조리 있게 얘기를 잘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반론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이태계가 지향하고자 했던 리발성을 기 하나만으로도 그거를 굉장히 심오하게 천착해 들어가면 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게 나의 기철학적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태계가 지향하고자 했던 그런 도덕적인 코어를 기 하나의 이론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엄밀하게 만들어갈 그 이론적인 구축이 나에게 대가리에는 있다. 그게 뭐냐? 아직 내가 지금 쓰진 않았죠. 아직 쓰진 않았는데 그러한 것으로 또 하나의 성리학적인 금자탑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제 인생의 사명이옵시다. 그게 제가 한 70 이후부터 진행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 김현 군한테 내가 한국 사상사 전공이니까 그 기고봉이라는 사람 우리가 계속 논의했는데 기고봉이라는 사람이 그런 퇴계의 논리를 알아. 그 논리적으로 알아듣는 사람이라고. 그 아주 샤프한 사람이거든. 그런데 끝내 이렇게 그래도 그 사단과 칠정이 결국 다른 게 아니다. 선생님이 소종래 운운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궁극에 그거를 그 별로 지금 천지지성과 뭐 기질지성이 따로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렇게 어떠한 소종래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도 그렇게 실체적으로 나눠봐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끝내 양보하지 않는 그 사람의 입장이 어디서 오는 거냐. 이게 단지 논리적 관심이냐, 내가 읽어본 바로 이랬다는 거냐, 그게 어떤 이 사람이 지향하는 한국 사회에 대한 그림이 따로 있는 건지, 그 사람의 정치적 입장이 있는 건지, 도대체 그 기고봉이라는 사람의 그런 입장이 왜 생기는 거예요? 네, 사실은 고봉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아주 젊은 나이에 고봉은 세상을 떠났는데요.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명석한 두뇌로 이 사람은 그 주자학의 모든 그 이론과 그 지향점을 충분히 간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계의 의도도 알지만 그 퇴계의 의도가 이미 그 주자학에서 아주 그 정치학에 이 만들어져 있는 그 이론 틀 안에서 거기에서 설명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 사람은 생각을 했고, 선생님은 분명히 이러한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주자학의 이론 안에서 다른 반론 제기 받을 여지를 최소화시키면서 설명되려면 이런 식으로 설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설득을 계속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딱딱 짚어가 보게 되게 되면은 나중에 뭐 저기 율곡도 평했습니다만 고봉은 아주 그야말로 분명해요. 논리적이어 가지고 이론을 별로 제기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거는 퇴계와 다른 이론을 주장했다기보다도 퇴계 선생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주자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이론 틀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요 버전으로, 이런 버전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의미고, 그런데 퇴계는 그 버전으로 버전을 바꾸게 되게 되면은 이 뉘앙스가 달라지고,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건 요 뉘앙스를 지금 살리기 위해서인데 네가 자꾸 저기 버전을 바꾸라고 하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 그런 차이로 저는 일단 이거 이해를 아주 하고 마이너한 있고요. 거구만. 네. 이거 어떤 거지한 뭐 폴리티컬 파티적인 뭐 다른 입장이 그건 있거나 아니라고 그런 건 보여져요. 아니다. 예, 아니라고 보여지고 이미 또 퇴계 자신도 고봉으로부터 많은 걸 이렇게 배우면서 그거를 늘려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오케이. 특히 이제 리를 추구하는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기 퇴계가 고봉한테 더 얻은 바가 있다고 그렇게 수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퇴계가 주리적이고 뭐 고봉이 주기적이다, 이런 이원법은 좀 맞질 않는 것 맞질 같아요. 않는 네. 하지만 고봉이 그렇게 정확하게 그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율곡이 이제 그 점을 높이 사가지고 좀 더 이제 이론적인 비판을 퇴계한테 가함으로 해가지고 이 조선 성리학이 완전히 하나의 새로운 과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아까 내가 얘기한 네. 듯이 율곡이 네. 비고봉 라인을 이었다라는 그런 대체적인 논의는 맞는 거야? 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 입장에 있어서 일단 고봉은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쪽 노론하고 붙일 수 있는, 기와학파하고 붙일 수 있는 그런 맥은 아닐 테고요. 너무 이제 퇴계 문화생이었고 일찍 죽었고 그 전대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사단이 리의 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견 없이 동의하고 들어간 바예요. 고봉과 인정한다. 네, 그 퇴계가.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그러한 주의적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그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퇴계가 너무 그 좀 논리를 떠나 가지고 좀 룰을 벗어난 그러한 부분을 좀 염려했던 것이고, 그 반면에 이제 그 율곡이 그 고봉의 입장 쪽에 이제 쓰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입지를 정하면서, 그러면서 그 기발이성 일도성을 이제 강조해 나아갈 때, 그때 이제 그 모든, 그러면 이제 도덕 실현의 책임이 전적으로 기세계로 오게 되거든요. 율곡의 경우? 율곡의 경우에 그러니까 리가 스스로 어떤 그 어떤 주제의 여지가 그만큼 더 이제 줄어드니까요. 물론 이제 주의할 점은 퇴계 자신도 그 리가 직접 주제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한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뉘앙스 속에서 이제 그는 그것을 유지해 갔던 거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기호학파로 와가지고서 그것이 아니라 기발로 전부 다 기발로. 보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 기의 제약 속에서 도덕을 실현해야 되는 그 책임을 기가 다시 온전히 져야 되는 거죠. 그러자 이 문제는 아주 굉장히 난제로 남게 되고 그것이 기호학파의 숙제가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길을, 그래서 이제 답을 어떻게 찾아 나갔느냐면, 기 중에서도 인간의 심기는, 이거는 예컨대 그 저기 주돈이가 무국지진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아주 순수한 그런 상태의 기이기 때문에 이 심기 속에서는 도덕적인 리가 제약 없이 발현된다 하는 그러한 논의가 발전되게 됐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그러한 심기를 기 일반으로 확대시켜서 임성주 같은 사람이 아예 기를 리로 만들어버리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도덕적인 기능을 하는 기, 이러한 것이 만들어지게 됐고, 조선 후기에 그 리의 전통이 이렇게 강했던 조선 사회에서 유기론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기이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논의까지도 나오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퇴계가 본 그 퇴계가 희구했던 어떠한 이 인간에 있어서 이니셔티브를 갖는 그러한 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력을 가져서 인간을 도덕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도덕적일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으로 이제 만들어내기까지 이론이 발전돼 갔다고 할 수가 있죠. 하여튼 더 이상 얘기를 하기가 어렵고 하여튼 그 조선 유학의 이러한 흐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진지하고 엄청난 그 뚜렷한 흐름을 가지고 진행되어 갔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의미에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앞으로 계속 그려가야겠지만 아주 중요한 멘트를 해준 김현군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강의가 마무리될 텐데 두 분 잠깐 이상한 선생님께서 마무리 멘트 하실 게 있으면. 지금 오늘까지 4강을 했는데 참 제가 가지고 온 주제가 재미없어서 저는 오늘 못 끝날까 큰 걱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끝나서 아마 다음 강의부터는 더 재미있고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으니까 계속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석 교수님. 저도 비량에서 올라올 때 늘 걱정하고 올라옵니다. 오늘 못 끝나면 해를 넘겨서 못 끝내거든요. 참 이거 또 올라온다는 게 막막해서 오늘은 어떻게 대강 마무리라도 되고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런 마음이 한편에 있으면서도 도울쌤 모시고서 그 다음에 이상한 선생은 저하고 벗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벗이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한편 힘들기도 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도울쌤이 아마 고전 번역원에 거기 계신 분들의 무한한 애정과 그 다음에 가능성을 믿고 신뢰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분들이 그 뒤에 계속 나와서 도울쌤 강의를 통해서 숨어 계신 좋은 분들이 계속 나와서 이 강의가 10강, 100강, 1000강, 만강 무한히 가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엄청 재미난 분이 오신다. 우리나라에서 그 고전 번역원에서도 가장 번역을 많이 한 분 중에 하나고 시를 번역을 하는데 한시들이 문집마다 다 있는데 그 시 번역이 다 이렇게 그 유명한 대가들이 번역해 놓은 거를 갖다 놓고 이게 생으로 틀렸다. 이게 정말 완전히 복동이가 저기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차돌이가 하고 있는 식으로 전혀 다른 얘기를 마치 이 시의 내용인 것처럼 번역을 해놨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놓고 이 한시의 세계가 과연 무엇이냐. 근데 시라는 게 적당히 번역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엄밀한 그 상황이 있고 그들이 어떠한 감흥을 가지고 이렇게 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대가들이 번역해 놓은 거를 싸그리 땡크로 깔아뭉개겠답니다. 그런 재미난 한국의 그 문지 번역에서 한시의 그런 오해의 문제들. 그래서 이걸 겉으로는 얘기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만담 이 정도로 얘기해놨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그런 재미난 주제가 계속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3월달 정도에는 제가 조순 선생을 모셔서 여러분들이 조순 선생 그러면 서울시장 경제학자로 아시지만 조순 선생은 우리나라의 한학의 대가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한학을 하기 때문에 그분 머리에 이 사서삼경이 다 돌돌 그냥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율곡이라면 난 자신 있다. 그분이 강릉 분이시고 그래서 율곡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율곡 오늘 퇴계가 있지만 그 잠깐 한시 이런 가벼운 주제를 잠깐 옮겼다가
조순 선생님 여기다 모셔다 놓고 이율곡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얘기를 놓고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고전번역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 강의를 이끌어 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